안녕하세요. 절세 클리닉 김영선 세무사입니다. 대표님께서 평생을 바쁘게 일하시고 노력해서 이루신 회사와 재산을 이제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조금은 여유롭게 살고 싶으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넘겨주려고 하니 엄청난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고 이대로 가더라도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질까봐 많은 대표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고민을 오늘 영상을 통하여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화폐 가치가 많이 증가하는 동안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는 예전의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재벌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내가 낼 수도 있는 세금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악명 높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축으로 정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가업상속 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증여 과세특례입니다. 요건, 한도, 세율, 사후 관리까지 대표님께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만 뽑았습니다. 오늘 순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도 개념과 한도, 세율, 3분 만에 핵심 내용 알려드릴게요. 놓치면 추징되는 주의할 포인트, 업무 무관 자산, 업종 제한, 부모, 자녀 요건, 사후 관리, 제도 변화 체크, 그리고 절세 핵심 전략.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7가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 5가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시점에 적용합니다. 가업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고 한도 안에서는 상속세를 거의 없애다시피 줄일 수 있어요. 반면 가업승계 주식증여 과세특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면서 세금을 저율로 적용받는 제도예요. 더 중요한 건 증여 시점의 가치로 세금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기업 가치가 오르기 전에 넘기면 절세 효과가 아주 크다는 거죠. 정리하면 상속은 공제, 증여는 저율, 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공제 한도는 영위기간 기준으로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면 300억,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이면 400억, 30년 이상이면 무려 6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 공제의 경우 한도 내에서는 100% 공제니까 요것만 맞으면 상속세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면 증여특례는 기본 공제는 10억이고요. 120억까지는 10% 세율, 120억 초과분은 20% 세율이 적용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여 시점 평가로 과세표준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낮아져 있을 때 증여하면 그 낮은 가격으로 세금이 확정이 되니까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업무 무관 자산입니다. 반드시 사업용만 인정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안 되는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놀고 있는 땅이나 건물. 두 번째, 임대용 부동산. 세 번째, 타인에게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이 되겠죠. 네 번째, 과다 보유 현금으로 직전 5년 평균 현금의 200% 초과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영업과 직접 무관한 주식, 채권, 금융상품입니다. 정리 팁은 간단합니다. 증여나 상속 전에 자산 다이어트를 해두셔야 해요.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퇴직연금 납입금을 명확히 정리하셔야 하고 단기 유휴자금은 용도를 명확히 하셔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임대부동산은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문서화까지 해두셔야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종 제한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이고 최소 10년 이상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경영해야 합니다. 빠지는 업종 예시를 드리면 부동산 임대 공급, 주점, 오락, 보습학원, 전문직, 고시원, 일반 숙박업, 골프장, 커피 전문점 등이 있어요.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 관광사업 형태의 골프장. 아까 커피 전문점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베이커리 카페는 음식점으로 분류되어 가능한 업종에 해당됩니다. 업종 코드 하나 차이로 운명이 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 요건입니다. 부모님, 즉 증여자나 피상속인의 경우 거주자 요건,
대표이사 재직 요건, 지분 보유 요건이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는 더 까다로운데요. 상속 공제에서는 상속 개시 전에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여부, 개시 이후 2년 안에 대표 취임 같은 요건이 있고, 증여특례는 증여 시점부터 바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고 3년 안에 대표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상속 공제와 증여특례 요건이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표를 참고하셔서 반드시 요건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사후 관리입니다. 최소 5년이 관리 기간이에요. 업종을 바꾸면 안 되고 1년 이상 휴업, 폐업 금지, 고용인원 유지, 자산 처분 제한, 지분 유지까지 꽤 까다롭습니다. 특히 상속 공제는 고용과 자산 처분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증여특례를 먼저 활용해서 부담을 줄이고 이후 상속 공제를 병행하는 전략을 씁니다. 최근 법이 바뀌면서 혜택은 커졌습니다. 상속 공제 한도가 600억까지 올라가고 증여특례도 저율과세 구간이 확대됐어요. 반면 사후관리와 업무무관 검증은 점점 더 촘촘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타이밍. 증여특례는 증여 시점 평가가 전부입니다.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증여하면 세금도 반토막이 납니다. 두 번째, 과다현금, 임대부동산, 대여금 이런 건 미리 정리하고 사업용 자산 위주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족합의, 공동대표체제, 대표승계 일정, 역할과 보상체계까지 문서로 남겨두셔야 분쟁도 예방되고 세무조사 때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업승계제도를 통한 절세에는 로드맵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적절한 상황에서 증여특례를 먼저 적용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상속공제도 추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4가지만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영위기간 합산되나요? 네, 사업 양수도 방식이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상속 시 꼭 현직 대표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표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세요. 세 번째, 대표 재직 10년은 연속인가요? 아닙니다. 통산 10년이면 됩니다. 네 번째, 겸업 중인 상속인도 인정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면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하셔야 할 5가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 적격성 확인. 우리 업종이 가능한지 업종 분류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커피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커피 매출이 주된 업종인 경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베이커리 매출이 주된 업종인 커피 매장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영위기간, 대표 재직 이력, 재점검. 증빙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자산 구조 진단. 현금, 임대용 자산, 대여금, 금융자산을 점검하여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는 자산 리스트를 작성하고 향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타이밍 확인. 지금이 저평가 국면인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후관리, 로드맵, 가족합의서 초안 작성. 사후관리 5년간의 계획서를 만드셔야 하고 가족 간 협의사항을 잘 조율하신 후 합의서의 초안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내용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로드맵은 증여특례를 먼저 포지션을 잡고 이후 상속공제까지 병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럴 때 절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업무무관 자산을 정리하셔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최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부 설계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하고요. 대표님께서 가장 최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 저희 댓글의 링크를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